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의 교과지수보다 오른쪽에 1, 2학년들 읽기지수가 더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공부 못한 아이들 보셨어요? 인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 다 잘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로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읽기지수가 교과지수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6학년 때 다시 읽기지수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몇 학년? 4.2학년. 이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늘상 이해의 개념보다는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런 형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과서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교과서 열었을 때 어땠어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게 느껴졌었죠. 왜? 여러분들이 바로 분당 750자 이상의 정독 능력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구장창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의 자존감이 그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해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좌절감이라는 걸 맛봐요. 아, 나는 공부 그런 취미가 없나 봐. 그러면서 비교를 나갑니다. 윗집 애기, 아랫집 애기. 그래서 열등감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요. 아, 누구에게는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구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때 엄마들,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 그 자존심을 놓지 못하고 단골 멘트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애기가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교과서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반갑지가 않거든요. 교과서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120자가 나온 아이는 엄마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본 아이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니까 알겠지만은 공부 잘한 것도 얼굴 이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더 생활을 잘하더라는 거. 그런데 세상에 이 자존감을 짓밟는 대상이 옆집 아줌마가 아니래요. 세상에 가족의 비율이 더 높더랍니다. 여러분들 50점 나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50점. 50점이 나왔는데 A라는 엄마, B라는 엄마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엄마, 저놈 새끼는 꼭 내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야. 이런 A라는 엄마가 있는가 반면에 꼭 제가 하는 것 같아요. B라는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이렇게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냐? 근데 엄마는 괜찮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들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겠죠. 그런데 고맙다라는 얘기 해야 하네요? 하면 안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알아요. 나를 위하는 유일한 사람, 가족.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 독서를 통한 자존감 회복은 학습의 어떤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어디에 내놔도 어디에 나가도 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물론 공부, 독서를 통해서 공부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 여러분들 그걸 원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런 자존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아까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의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자, 그럼 저희 리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처음 들으면 교과 도서지수 검사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테스트 시간은 약 40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120자 나온 아이 있죠? 120자 나온 아이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걸려버려요. 이제 분당 글자수와 문해력의 상관관계가 어떻다는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요, 이런 결과 분석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의 레벨과 도서가 추천이 됩니다. 이거 다른 데에서는 선생님이 다 지정을 해주던데 여기서는 다 이걸 개인별로 이렇게 추천이 되나요? 같은 학년인데도요? 같은 반인데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계의 최초로 BF.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거 조금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패전판 메트론 통해서 안구 훈련, 집중력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상영 들어가기 전에 예고편 정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질문. 이 작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이 질문이라고 대답 못하고 계세요? 당연히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작가보다 더 중요한 거.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거 읽기 전에 알아야 될 시대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알고 책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느낌부터가 다르다는 거. 저희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10분간의 독서 코칭이라는 거. 본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본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이에게 선정된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읽습니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질문들 하세요? 어떤 질문? 우리 아이에게 질문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재밌었니? 이 정도로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 그래도 질문들 하지 않아요? 느낀 점 한번 얘기해봐. 뭐 감동받은 거 줄거리 한번 얘기해봐. 그저께 소파에서 뒤집어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는 난리가 났잖아요. 작가가 의도하는 걸 한번 얘기해봐. 저희들도요. 책을 읽고 나면 두 가지 독후 활동은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진단 평가라고. 독서인데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독서잖아요. 이왕 시간 주셨으니까 학습과 독서의 개념. 여러분들 학습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게 학습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반복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학습이라면 독서. 여러분들 혹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을 100% 다 이해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주문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정확하게 읽어. 제대로 읽어. 똑바로 읽어. 이러는 순간 우리 아이는 1페이지부터 모든 책의 내용을 다 알려고 하는, 그래서 학습으로 접근하는, 숙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여러분들 독서는요. 전체 글의 흐름을 이 아이가 70% 이상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당되는 과정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의 그 주인공의 긴 이름을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질문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걸 모른다고 따지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의 흐름을 이 아이가 70% 이상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과정 중심. 그런데 이 아이가 70% 이상 계속 통과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70% 이상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통과를 못한다면 그 아이는 레벨 설정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빨리 거기에 맞는 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10번 문제 마지막 버튼 누르자마자 엄마들에게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전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독활동은 글쓰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글쓰기. 그런데 너무 어려운 글쓰기. 물론 우리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이 독서노트 양식지에 1차적으로 적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1:1 코칭을 당연히 하겠죠. 논술학원에서 그렇게 하겠죠. 일반적인 방문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한 선생님하고 진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기 계신 선생님은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선생님하고만 진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생각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글쓰기는 사고의 확장입니다. 이 확장을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생각의 힘을 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없어요? 책 읽고 영화 본 거. 뭐 해리포터를 먼저 보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시시하던가요? 아니면 재밌던가요? 시시. 당연히 시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내 생각을 사각의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절대 글쓰기는 그렇게 확장을 시켜야지 가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글을 읽으면 어때요? 이 글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가두지 않거든요. 사고를 무궁무진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1:1 코칭을 당연히 먼저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스캔을 떠서 저희 강사 사이트에 반드시 올려야 돼요. 왜? 이것만 전담하는 또 총평 첨사 팀들이 있습니다. 원나라 쩌 선생님, 원나라 쩌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교류.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편집글 형식의 총평 첨삭을 또 받게 된다는 거. 저희들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독후 코칭 과정과 심화 첨삭 과정.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독후 코칭은 방금 설명드렸던 1레벨부터 5레벨에 해당되는 초급, 중급에 해당되는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을 읽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독후 코칭이라면 이 심화 첨삭은 6레벨 이상의 중고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인데요. 특히 이 영역별 평가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1:1 심화 첨삭이 또 들어가는 혁신적인 글쓰기 툴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딩은요, 모든 레벨당 4개의 코스를 완주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레벨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아이, 첫 번째 들어갔던 1코스에 장르가 나옵니다. 문학입니다. 문학과 인문.
열심히 싸워서 이 코스 갔더니 또 장르가 나옵니다. 비문학입니다. 교과서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이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학습 이해 능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 사회, 예술 여기서 경험을 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코스 갔더니 독서의 완성, 테라피, 어휘, 사실, 추론, 비판을 3코스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4코스에는 이제 진로 독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라?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진로 독서를 하나요? 이 진로 독서는 입시와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시에 이 진로를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분, 10분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나면 그 아이의 꿈과 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학과, 계열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은 진로 독서를 하고 나서 진단평가, 진로 독서를 하고 나서 글쓰기 과정까지 마무리하는 혁신적인 과정이라 모든 부분들은 끝나자마자 엄마들에게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전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도서는 교육청마다 추천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연계도서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요. 이 수상작들을 합치게 되면 꼭 공통된 책이 나옵니다. 이걸 기관과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분리작업을 하죠. 몇 학년 수준, 그리고 그 어떤 장르,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어떤 걸 테라피적인 책, 모든 걸 합쳐서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바로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교육 최초로 이 BM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는 개념인데요. 리딩 도서에서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를 이 아이가 70분 이상 무리 없이 계속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3레벨에 해당되는 어휘, 문장, 문단 배치에 대해서 이 아이는 이미 이제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와 유사한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를 이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읽기 근육을 키우는 게 바로 저희 리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장으로 이제 모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딩은 1레벨부터 10레벨 과정까지 있다라면 이 기본적인 독서의 기본 구조는 먼저 독서의 준비 단계라고 해서 기초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초 도서는 뭐냐면 그림 동화와 구연 동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빠른 6세들, 7세들이 있어요. 얘들 중에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읽기 쓰기가 좀 힘들어. 이 친구들이 이 기초도서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읽기와 독해를 했던 아이들, 경험한 아이와 경험하지 않은 아이,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네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희는 수없이 경험을 했고 현장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읽기 트레이닝은 어떤 개념이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능력이 좋아요? 사실적 독해 능력이 좋아요. 직관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문자의 친숙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읽기 트레이닝이 문자의 친숙도를 통해서 사실적 독해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레벨이다 보니까 문장 그 글자 수가 조금 적습니다. 600자, 750자, 900자, 1200자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읽기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딩 도서 1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연동을 지어서 자기주도 학습과 진행을 한다는 거. 이 독해 트레이닝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집중력을 통해서 직관력이 커지고 그만큼 배경 지식이 넓어진다면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당 글자 수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바로 이 독해 트레이닝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 근데 여기는 수능의 문장 구조와 거의 흡사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경험을 한 아이와 경험을 하지 않는 아이는 이미 그때 선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리딩 도서 3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희 리딩은 단순하게 책 읽기 과정이 아니라 그 읽기 능력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주도 학습과 연동을 짓는 게 저희 리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듣기 트레이닝, 공부의 가장 기본은 집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사성을 통해서 과정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문학, 말씀 안 드려 너무 중요한 거 아실 거고요. 이 한국사는 선택인가요? 필수가요? 필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절대평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리딩 도서 5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그때서
한국사와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 이제 조금 그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자리에 대부분 다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현실로 돌아가시면 거의 또 절반 이상이 또 현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보는 순간 또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할 겁니다. 혈압이 막 급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습을 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기. 감기는 콜록콜록 하는 티가 나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될 항생제까지 써가지고 그 감기를 잡는다 그래요. 감기는 약을 쓰면 7일, 약을 안 쓰면 일주일이란 말이 있어요.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런데 독서. 여러분들 당장에 돌아가셔가지고 독서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요?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내성 때문에 놔둬버려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필요해서 열어보죠. 그때는 이미 떼늦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솔직히 독서에 대한 중요성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당장 자극적인 맛이 더 좋아요. 게임이 더 좋고요. 스마트폰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그럼 독서에 대한 어떤 목적, 방향이 정해졌다면 당장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진심입니다. 미리는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즐거운 책 읽기를 할 수 있다면 right now. 당장에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다 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니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니를 위해서가 엄마의 기준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시킬 것인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숲을 보려거든 숲을 나와야지만이 그 숲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욕심이 진짜 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